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갖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30에서 60대 가장 왕성한 성인의 나이에 절약합니다. 꿈도 줄여, 돈도 줄여, 친구 관계도 줄여. 30년 내내 너무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쪼그라들어갖고 나중에 60에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아우 가긴 어딜 가, 가지 마. 60에서 80을 잘 세팅하려면 60에서 65세 때 5년간 치열하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는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정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적화. 자, 대표님 이쪽으로 앉으시면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죽겠다, 이거 죽겠다. 아니 대표님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렇다면 자, 이것은 관절에 도움이 되고 저희의 월급이 되어줄 아주 소중한 PPL. 이것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겨? 뭐야 이게? 이것이 다 저희 월급이 되고. 이게 저기 EL 당신의 월급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야? 아 이게 PPL로 온 거야 이거? 네. 디자인이 되게 친환경적이다. 이거 어디 거지? 관절에 집중?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라고 써있네? 네, 그렇습니다. 초록잎 홍합 추출. 이거 뭐야? 홍합.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초록잎 홍합 나도. 추출 오일. 홍합이 좋은 건가 보지? 홍합에 뭐가 들어있나 보지? 요새 우리 친구들 만나면 등산 다니고 이럴 때, 운동할 때, 특히 운동하고 싶은데 관절이 되게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저도 편집할 때 손목 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두둑 우두둑. 아 저기 주면 되겠다. 누구지? 앤디. 앤디 소리 많이 팔에다가 납니까? 뭐지? 팔에 뭐지 그거? 뭐 보호대. 그거 보호대 했어. 내가 보호대 하나 또 봤는데 누구더라? 우리 회사? 우리 회사에 먹을 사람 줄 서 있네요. 문현주 본부장도 했어. PD들 보면 왜 컴퓨터 할 때 이거 계속 하잖아. 네, 저도 많이 우두둑거립니다. 옛다. 받아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 자, 우드드 관절. 웨이브가 좀 되시네요? 안 돼요. 관절 때문에 우드드. 삐걱. 자, 요번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이를 2살이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만 나이로다가 이제 우리 이제 법정 나이 있잖아요. 만 나이였었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쓰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저는 원래는 59세인데 용띠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 나이 법정 나이로 나이를 만든다 하면은 우리 이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나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아직 생일이 12월이니까 저는 2살이나 어려져서 57세가 되겠습니다. 와, 줄었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세를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그 열정적으로 신나게 살 수 있는 그 중위 나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열정적으로 나는 중간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옛날에는 한 나이 60에서 7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중위 나이가 한 30대 되겠죠. 근데 이제 100살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야 되는 나이의 레인지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한 몇 살 될까요? 저는 한 40대, 50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갖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왜 노후, 은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동창회 나가보면 우리 동창들도 이제 곧 60을 바라보니까 이제 은퇴한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의 그 50대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가 제일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50대에서 60대를 여러분 뭐라고 이름을 붙일래요? 1. 노후 2. 은퇴 후 3. 노년.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게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어울려 안 어울려요? 나한테 만약에 60 이후를 노년이라는 장난해. 나한테 노년이 어울릴 때는 언제냐면 80 이후인 것 같아요. 노후가 어울리는 것도 80 이후일 것 같아요.
은퇴라는 말은 은퇴를 안 할 거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60이라는 나이를 60에서 80이라는 나이에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하나 붙인다고 한다면 나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저는 두 번째 20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0세에서 30세까지는 그냥 배움에다가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그죠? 대부분 학교도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배우고 이제 기초를 닦는 거죠. 인생 기초. 공부하면서 기초를 닦는데 30대를 쓰다가 30부터 60까지는 뭘 쓰나요? 주로 어른의 삶을 만들어 나가죠. 어른의 삶. 그때부터는 진짜 생산적인 삶을 공부가 아닌 직접 생산의 시기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무진장말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그때 다 처리해요. 일단 결혼하고 그다음 또 뭐야 아이도 낳고 가정 꾸리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고 뭐 집도 사고 그죠? 자산 불리고 이게 가장 30대에서 60대 사이에 격렬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결혼이 창업이잖아요. 대주주 두 명이 만났어.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만났어. 그리고 창업했어. 그러면 막 직원이 들어오죠. 자꾸만 창업했으니까. 막 이 직원들 한 번 뽑으면 퇴사 불가능. 절대 안 나가. 그러다가 막 30 되면 나가. 그럼 걔네 계열사, 우리 본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다 본사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슬슬 계열사가 생기기 시작해. 이제 하나씩 나갔어. 그럼 그 친구들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또 본사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30에서 60에는 막 격렬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0에서 60세 사이에 다 해봅니까? 아니면 많이 참습니까? 많이 참죠.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참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돈도 참고요. 나를 위해서 옷을 사 입는 것도 참고요. 구두 사는 것도 참고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좋은 것들을 꽤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내 꿈도 참아요. 그러니까 30에서 60에 내가 꾸린 가정과 n분의 1도 다 나눠 써야 돼요. n분의 1도 아니죠. 아이들한테 많이 나눠 쓰다 보니까 나는 뭐예요? 이쪽에 주기 위해서 나는 자꾸만 나를 아껴요. 그죠? 절약해요. 내 시간도 절약해서 아이들 줘야 되고 내 돈도 절약해서 애들한테 줘야 되고 그죠? 내 꿈도 절약하고 얘 꿈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그 30에서 60대 가장 왕성한 성인의 나이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자꾸만 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절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60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0 이후에 꿈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90까지 30년 버틸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 내내 너무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쪼그라들어갖고 나중에 60에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아우 가긴 어딜 가 가지 마. 아우 야 다 줄여. 그래서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죠. 노후 때는 다 줄여요. 집 평수도 줄여, 꿈도 줄여, 돈도 줄여, 친구 관계도 줄여. 그래서 실제로 친구 관계도 줄입니다. 옛날에 100명 만났으면 한, 야 됐어 한 5명만 만나. 돈 들어. 다 줄여. 취미생활도 줄여. 다 오히려 줄여나가요. 우리 너무 줄여서 늙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사실 늙은 게 아니라 줄여서 늙은 거구나 라는 생각도 여러분 안 드셨어요? 생활반경도 줄어들고 친구 만나는 수도 줄어들고 다 줄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걸 줄여야지 미덕이 되는 나이가 오긴 옵니다. 80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줄 거예요. 신체가 못 따라주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2년 있으면 60인데 60이라는 나이는 그럴 나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20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 30부터 60까지 아이들한테 다 주고 나는 막 줄였어. 근데 애들이 드디어 어때요? 독립해서 계열사로 나갔어. 그럼 나는 드디어 본사의 위용을 갖추고 그때부터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 줄이는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정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적화. 나를 위해서 투자해서 운동도 해. 나를 위해서 좋은 것도 먹어. 좋은 것도 먹어. 미리미리 먹어놔. 나를 위해서. 그죠? 이런 것도 좀 미리 먹어야지. 미리. 운동도 좀 해놔. 나를 위해서 나중에 해외여행 갈 거 대비해서 영어도 좀 공부해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영역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30에서 60까지 여의치 않으셨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좀 나가고 난 이 공간을 이렇게 줄일 생각을 하지 마. 자꾸 줄이면 늙는다니까요. 아이들이 나간 공간만큼을 애들이 나갔으니까 줄어들지 않고 애들이 나간 공간만큼을 이걸 내 걸로 채우는 거죠. 이걸 저는 두 번째 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내 걸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여기다가 이제 자 요새 그렇잖아요. 정말 책 읽는 오후 책 읽는 시니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는다는 거는요 정말 새로운 멋진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책 읽는 라이프 스타일, 여기다가 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 공부하는 라이프 스타일, 뭐 여행 가는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하나하나 요 공간에 이렇게 채워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인생이고 내 삶이죠. 그러니까 자 공부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마. 다 치우고 그냥 나는 요만큼 살랴. 요게 아니라요.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래서 정말 내 어떤 인생을 이 나의 60 이후를 뭐라고 규정 짓느냐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안에 그 공간, 아이들이 나간 그 공간을 뭘로 채울 것이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줄이지 맙시다. 줄이지 말고 그대로 나의 멋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여기를 잘 세팅을 하자고요. 60에서 80을 잘 세팅하려면 그게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60에서 65세 때 5년간 치열하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세팅을 해놓고, 시간과 공간을 세팅을 해놓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언제까지 벌까요? 경제 활동을 언제까지 할까요? 사실은 60대 이후의 경제 활동은 오로지 경제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바로 뭘까요? 나의 자존감 활동인 것 같아요. 저는 경제 활동을 안 하는데 30년간 계속 먹고 즐기고 공부하고 살아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30년 내내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경제활동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경제활동하는 게 무진장 재밌어요. 내가 나가서 뭐라도 했어. 그럼 인정하니까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근데 서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적극적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 내가 되게 사회에서 효용 가치가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어때요?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60대 이후의 경제활동이란 내가 아직도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증명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 점수인 거죠. 어쩌면 자존감 점수 포인트가 돈으로 거래돼서 오는 거 아닐까요? 자, 물론 돈을 벌지 않고 봉사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자존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으로, 어느 정도 돈으로 이것이 환산되어지고 나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오면 더 신나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또 그 돈 갖고 뭐도 사고 누구도 도와주고 가족들한테도 주고 좀 더 활력 있게 이게 뭐예요?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리듬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 리듬이 좋아지기 위해서 저는 내가 좀 마음속으로 경제활동을 너무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은퇴하면 경제활동 그만두고 노후면 경제활동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는 꾸준히 해볼 거야 라고 아예 마음을 먹으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자존감 리듬, 인생의 리듬을 찾아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이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될 스케줄이 있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건강관리도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솔직히. 내가 만나러 나가야지. 그러니까 살도 빼야지. 만나러 나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활력 있게 보여야지. 사람들한테 더 피곤하지 않게 보여야지.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다 보면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모든 와중에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자존감도 챙기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60에서 80 사이에 세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나이 60이 됩니다. 저도 이제 60부터 80까지 또 멋진 두 번째 20살 20년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저도 내 라이프 스타일에 지식도 넣고 운동도 넣고 건강도 넣고 봉사, 기여 이런 걸 넣으면서 정말 멋진 60대 이후를 살기 위해서 저도 계속 애쓸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NKTV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그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 이후를 멋지게 살아봅시다. 아이고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좋다. 이건 그만 줘. 나 이거 있다니까 이게 하나. 잘 보이기는. 이렇게 너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 이해.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 복합물이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국내 최초 관절 기능성 원료인데요. 뉴질랜드산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디산? 뉴질랜드산. 뉴질랜드산 홍합 초출물이 들어있다. 네. 그게 좋은 건가 보지. 뉴질랜드 마오리족 아시나요? 들어는 봤지 본 적은 없슈. 저도요. 해안가에 사는 마오리족이 관절이 건강하기로 유명한데 그 비결이 초록잎 홍합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발음이 그런 거야? 이거 관절 집중을 선물로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누구 나한테? 이거 우리 구독자님. 이미 보셨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몇 분께 드릴 수 있대요? 10분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10분에게 이거 두 개 줘? 하나 줘 그럼? 1개월치 초록잎 홍합 추출물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이걸 먹었을 리는 없잖아. 홍합에서 뭔가를 그런 기운을 많이 영향을 받았겠지. 마오리족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 자 그러면 여러분 뉴질랜드 마오리족처럼 관절 튼튼해지시라고 마오리족 10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러면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옛날에 다 무릎 건강할 때 여행 다니라고 한 게 다 그런 말인가 보다. 무릎 튼튼할 때 여행 다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나이 60 이후에 나는 이 나라 꼭 한번 여기 여행 꼭 한번 가고 싶어 라는 여행지를 써주시는 분 중 10분을 뽑아서 GS샵에서 나온 건강기능식품 PB 브랜드래요. GS샵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거구나. 심플바이오 관절의 집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